성공적인 학점 관리를 위한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조언을 할 산업경영공학 전공의 조면식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까? 왜 대학에 가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수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대학에 가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자,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업이 중요하겠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으로 향후 유망한 그러한 전공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학과도 대학도 선택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1부와 2부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화면은 우리나라 취업 사이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사이트에서 발췌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사이트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전공으로 보는 채용이라는 섹션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전공별 채용 속보를 본다면 총 11개의 우리가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 자동차, 조선공학, 전기, 전자, 반도체공학, 자, 법학, 상경, 사회, 무역. 자, 하지만 산업공학은 하나의 우리가 카테고리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산업공학이라는 것을 사회에서 그만큼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회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좋은 직장에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펙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스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역량 스펙이 있겠고요. 직무 역량 스펙이 있습니다. 기본 역량 스펙은 서류 통과 여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즉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학점, 장학금, 외국어, 사무 관련 IT 자격증, 한자, 한국사, 봉사활동, 교내활동 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오로지 서류 통과 여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외에는 직무 역량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취업 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직무 관련 학점, 직무 관련 자격증, 직무 관련 교육이수, 전공 과목, 직무 관련 공모전, 직무 관련 인턴십,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직무 관련 교내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 관련 그러한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느냐 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우리가 전공 과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제공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주로 교양 과목을 배우지만은 2, 3, 4학년 때에서는 여러분들은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글은 14학번 정나영 선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은 글 중에 다시 발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생활은 그저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과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동기나 선배 그리고 교수님 간의 이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나영 선배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저희 학교, 저희 과의 커리큘럼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의 커리큘럼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졸업하게 되면은 이런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하게 됩니다. 품질 경영기사, CPIM, 정보처리기사, 물류관리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품질 경영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경영기사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실험기획법입니다. 실험기획법은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실험기획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통계적 품질관리는 2학년 2학기 때 공부하게 됩니다. 생산 시스템은 이런 분야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뢰성공학 3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품질경영 4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업통계 1, 2를 배우게 되겠고요. 그리고 식시그마 품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은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CPIM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PIM이란 것은 국제 생산 재고 관리 기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기사 자격증이지만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업 분석 및 설계, 생산계획, 생산통제, 생산물류, SCM, 물류경영 이런 과목들 듣는다면은 CDPM을 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글은 14학번 고우영 선배가 작성한 글입니다. 자, 이 학생은 이런 수업들을 다 듣고 4학년 1학기 학업과 병행해서 CPIM 자격증을 따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0일, 약 석 달 만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 CPM을 따는 것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CPM의 약자는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의 자격증이 되겠고 국제 공인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위 학생은 CPM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얻은 지식과 자신감으로 기술 면접을 치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아자동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산업자료관리, 프로그래밍 응용,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산업정보 시스템이라는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목들 열심히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생산관리를 위해서 CPM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겠고요. 품질관리 위해서 품질 경영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보처리를 위해서 정보처리 기사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요 과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 경영과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성공학, 원가 및 재무공학,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죠.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이 많은 수상을 했던 시뮬레이션 수업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경영, 기술 경영론 이런 과목들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이 참 잘 우리가 꾸며져 있다고 여러분 선배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최저 학점은 60학점이면 60학점 가지고는 조금 모자르고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전공을 하는 것은 교수님은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대에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일 전공 과목도 좀 더 열심히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취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학점 관리를 위한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비밀은 ESB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는 선행 학습도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은 나중에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대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업 시간에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이 예습한 것을 확인할 시간이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예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습한 것을 수업 시간에 와서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교수님한테 질문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직후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노트로 우리가 요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4학년에 돼서 취득할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상당한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학과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공인의 날, 우리과에서는 매년 2학기에 상공인의 날이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졸업생 선배들이 와가지고 후배들과 함께 많은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정보를 교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실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도 철저히 하고 복습도 철저히 해서 학점 관리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인 학과 활동을 하고 그룹 스타디를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직무 역량 스펙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 적극적인 학과 활동, 그룹 스타디를 통한 학점 관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은 우리가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책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해서 대한산업공학회에서 발간한 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세상을 여는 산업공학. 자, 이 책에는 13개의 전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시뮬레이션, 복잡한 현상을 미리 여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쓴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본다면 산업공학과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혹은 산업경영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경영공학이란 무엇이냐? 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를 졸업한 선배들, 그 다음에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조언을 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 전공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졸업생, 재학생, 선배님들과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